안녕하세요. 재미나고 속 시원한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풀이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굉장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친정에서 결혼에 대해 결사반대를 하는 통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가슴앓이도 참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예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처지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희 집은 동탄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안으로 딸만 내신 딸부잣집이에요. 저희 집 자매들은 큰언니부터 한두 살 터울로 둘째, 셋째 언니의 저까지 총 4자매인데 그중 제가 막내랍니다. 그런데 저희 자매들이 홍기가 찼을 무렵 큰언니의 결혼을 시작으로 둘째와 셋째 언니까지 줄줄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 첫째 언니가 이름만 들어도 알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를 만나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 뒤로 큰 형부의 소개로 둘째랑 셋째 언니도 같은 대기업의 사람들을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저한테도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라며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했었지만 저는 이미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들과는 달리 저랑 결혼할 사람은 그리 유명하지 않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월 수입도 훨씬 처져서 당시에는 그리 많지 않은 돈을 버느라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일을 해서 맞벌이를 해야 집안 살림이 유지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 결혼을 다들 반대를 했는데 언니들은 물론 특히 저희 어머니가 크게 반대를 하셨어요. 넌 진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어딜 그런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니 진짜. 형부들 보면서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안 드니? 도대체가 네 언니들이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는데도 굳이 마다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인생을 함께할 남자를 직업만 가지고 어떻게 정해요? 결혼할 남자가 절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요 그 사람과 오래 연애하면서 사람 됨됨이를 쭉 봐왔어요. 절대로 절 힘들게 할 남자 아니에요. 너 연애 오래 했다고 해서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젊은 애가 뭐 그리 고리타분하니? 너 내 말 명심해라. 남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부터 똑똑히 알게 될 거야. 생각을 해보렴. 형부들이 모두 대기업에서 연봉도 많이 받으며 떵떵거리면서 지내는데 요리사 월급 꼴랑 몇 푼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인지 알기나 하니? 아니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결혼을 꼭 돈 보고 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 절대 그 말 동의 못해요. 엄마는 주위의 시선보다 사람 내면을 보는 눈을 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어휴 답답해. 왜 그렇게 몸쓰는 일하는 사람 만나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놓는 거니? 엄마가 그러잖아. 내가 좋은 곳에 선자리 알아봐 준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만 고집 피우고 그 요리사인지 뭔지 그 남자 일찌감치 정리해. 아 정말? 저는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할 거예요. 아니 당사자가 좋다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세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면 저 정말 엄마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엄마는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무조건 내 딸을 전부 대기업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무조건 만나보라고 하는 걸 제가 끝끝내 거절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결혼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하셨고 결국에는 저랑 결혼할 사람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 결혼을 정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우리 그러지 말고 부모님을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것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고 무작정 인사를 드리러 찾아뵈었죠. 제 돌발 행동에 엄마는 급하게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연히 분위기는 좋지 않았죠.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1시간 정도 이어지는데 아빠가 오셨어요. 집안 사람 모두가 싫어했지만 아빠만큼은 달랐어요.
아빠는 젊은 사람이 당당하게 찾아온 것이 대견하다며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지요. 엄마를 불러서 저녁상을 차려달라는데 엄마는 또 불만이 가득한 눈치였어요. 그래도 아빠의 성화에 간신히 저녁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저녁 식사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의 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글쎄 남편한테 숟가락 젓가락조차 주지 않더라니까요. 정말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나서서 엄마한테 항의하니까 엄마가 한다는 말이 아니, 못이 어쩌고 어째? 초대도 받지 않고 갑자기 찾아와서는 대뜸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라고.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참 웃긴다 진짜.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니? 나쁘겠니?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사람 뜻을 그렇게 곡해할 수가 있어요? 제발 엄마 편견 좀 버리고 일단 이 사람 말 좀 들어주세요. 생각을 좀 해보렴. 막말로 저녁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갑자기 와서는 이게 무슨 소리니? 정말 나는 정신이 없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내가 편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있겠니? 정말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다 무례한지 원. 아니, 내가 듣자 하니까 힘들게 온 사람한테 당신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그리고 앞으로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숟가락 젓가락은 왜 안 줘? 심술 그만 부리고 빨리 갖다 줘. 아빠의 일갈에 엄마는 그제야 입을 삐죽이면서 숟가락 젓가락을 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언니들은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형부들도 남편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참아낼 수 있었지요. 남편이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저랑 결혼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던 것은 아빠였어요. 아빠는 이렇게 찾아온 것 자체가 대견한 일이라며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언니와 형부들은 남편에게 아빠가 보이는 호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중간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직업은 뭐냐, 월수는 어떻게 되냐며 난처한 질문을 퍼부었지만 이 사람은 절대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의껏 대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숨기지 않았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이 최소 9시, 10시라고? 그래놓고 월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거 가지고 둘이 생활이 되려는가 모르겠네.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결혼은 현실이야.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 그 나이라면 알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차하면 처가 손이라도 벌릴 모양인데 그거 보기 좋지 않아. 나이 먹어서 처가에 부담이나 주면 결혼할 여자한테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그리고 식당 그거 비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새 잘 나가는 요리사들도 식당 차려서 방방 망해 자빠지는데 그렇게 비전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원. 말이야 바른 말이죠. 우리 남편들은 능력 있는 남자라 앞으로 평생 비교될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꼭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보고 있는데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용하네요. 개념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가 정말 모르겠네요. 네, 저도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앞에 계신 매형들한테 확실히 비교 자체가 되지 않겠죠. 그래도 저에게는 아직 젊음이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당장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식당에서 경험을 쌓은 후 반드시 번듯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만큼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결혼 허락해 주시면 떳떳한 사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아빠 빼고는 전부 다 적이었어요.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상처되는 말만 쉬지 않고 쏟아내더라니까요. 듣고 있던 아빠는 더 듣기 싫으셨는지 화를 내면서 자리를 끝내도록 하셨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자리를 뜬 언니들이랑 형부들이 주방으로 가서 뭔가 하하호호 떠들고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여전히 제 남편 될 사람 흉으로 보고 있더라니까요. 듣고 보니 가관이더라니까요. 둘째 언니는 젊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상처받기 쉽다며
아마 다시는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애초에 넘보지 못할 집안 딸을 넘보다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지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째 형부는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애초에 장모님 집안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라며 자기처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 상대를 수도 없이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듣고 있으려니까 큰언니는 한술 더 뜨더라니까요. 제 남편 될 사람이 아마 뭔가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해서 저러는 게 분명하다고 흉으로 보더군요. 막노동이나 하면서 먹고 살 것이지 어딜 귀한 집딸을 넘보며 헛물을 켜냐며 웃는 거였어요. 듣고 있던 큰형부도 아는 연줄로 뒷조사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전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죠. 저는 부엌으로 뛰어들어서는 아니 돈 없는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언니들은 몰라도 형부들은 다들 많이 배운 분들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만 하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처제가 인생 경험이 없어서 저런 인간이 꼬이는 거라며 지금이라도 언니들처럼 좀 멀쩡한 사람이랑 교제하라고 그러는 거 있죠? 같이 있던 엄마는 아까 저런 인간을 뭐라고 하는 아냐며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라며 미세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더군요.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며 저런 사람은 어딜 가나 머리만 꾸벅거리며 숙일 뿐 줏대 하나 지키며 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너도 언니들처럼 법 공부한 사위나 데려올 것이지 어딜 저런 반푼이를 사위감이라고 데려왔냐며 여러 소리 말고 사위들 다니는 대기업에서 사람 소개받으라는 거예요. 순간 저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사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형부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떠는데 그렇다고 말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니들, 착각하지 마. 형부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언니들이 무슨 대기업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래봤자 다들 회사 직원으로 혹사당하면서 사는 건 모두 마찬가지잖아. 제 말에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고성이 오가고 언니들이 울며불며 저한테 덤벼드는 것을 아빠가 간신히 뜯어말렸어요. 엄마는 저한테 언니들이랑 사위들한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래서 사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저는 가족들과 좋지 않은 사이가 되었죠. 엄마는 저한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며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 이후 저는 보란듯이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남편도 열심히 살면서 저희 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원체 나쁜 인상으로 시작했던지라 몇 년이 흘러도 여전히 불편한 관계로 남아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 마음을 돌려놓을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엄마가 아파트 반장이라 평소 아파트 부인의 모임을 주관하거든요. 꽤 큰 아파트인지라 모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예약한 식당에 화재가 생겨서 갑작스레 취소가 되었다지 뭐예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데 급하게 대신 가볼 곳을 찾았지만 마침 전부 예약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어요. 엄마가 얼굴이 벌개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침 저희 부부가 도착한 거였어요. 집에는 아주머니들로 가득하고 정말 엄마는 초췌한 표정으로 사방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말이라 받아줄 곳이 없었어요. 문제는 이 아주머니들이 아파트 주민인 동시에 꽤 잘 사는 집 안주인들이었던지라 성격이 까다롭기 그지없었거든요. 차기 동대표의 구의원에도 욕심을 내던 어머니 입장에선 이 아주머니들의 호감을 살 필요가 있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그 잘난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들한테도 전화를 돌리더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통화를 했지만 형부들도 죄다 난색을 보이는 거였지요. 그때 저희 남편이 나섰어요. 어머니, 그러시지 말고 저희 식당으로 오시지요. 저희 식당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오실 정도는 됩니다. 아니, 자네는 무슨 이게 동네 고깃집 모임인 줄 알아? 다들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인데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되면 내가 이러고 있겠나? 외람되지만 저희 레스토랑에는 명망 있는 단골분들도 꽤 있습니다. 절대로 어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엄마. 사위 좋다는 게 뭐예요? 이번에 한번 눈 딱 감고 와봐요. 이 사람 레스토랑 나름 이름도 알려져서 저기 여의도에서도 오고 그런다고요.
더 이상 방법이 없던 엄마는 결국 모시기는 청 남편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부인회분들도 각자 차를 나눠 타고 다 모였지요. 그리고 레스토랑 앞에 모였을 때 다들 입이 떡 벌어지더라니까요. 위치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너무 멋진 거예요. 사실 저는 남편 일에 방해가 될까 레스토랑에 단 한 번도 가자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곳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남편 레스토랑이 마포에서도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어요. 예약을 못하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인데 이곳 오너가 울 남편이라는 말에 부인회분들이 부럽다고 아주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이 솜씨 좀 봐. 아주 식탁에 꽃이 피었네요. 이게 다 사위 솜씨라고요? 아니 어쩜 이렇게 대견한 사람을 사위로 뒀어요? 내가 다 부럽네요. 엄마는 부인의 아주머니들의 칭찬에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으쓱거리면서 돌아다니더군요. 남편은 평소처럼 말없이 있더군요. 한마디 정도 공치사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묵묵하게 직원들을 지휘해서 그 많은 손님들 식탁을 다 차려냈어요. 형형색색의 화려한 요리에 부인분들 모두 입이 다물어질 줄 몰랐죠. 그렇게 멋진 요리랑 유명한 와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모임이 평소보다 더 멋지게 잘 끝났어요. 우리 엄마가 이 모임에 애착이 정말 컸거든요. 거기다 내심 구의원 자리를 생각하고 있던 터라 성격도 주변 사람들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갈 때가 되니까 엄마가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사위 덕 톡톡히 봤다고. 그 뒤로 엄마가 우리 남편 대하는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전에는 같이 친정에 와도 본체만체 하거나 쓱 나가버리기 일쑤였는데 얼마 전에는 글쎄 사위가 왔다고 저녁까지 차려주는 거 있죠. 전 속으로 엄청나게 뿌듯해서 표정을 숨기기가 어려웠는데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았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장인 장모에게도 성심껏 하고요. 그런데 다른 형부들은 달라진 엄마의 태도가 고깝게 보였나 봐요. 전보다도 더 기분 나빠하고 아예 말도 안 할 정도로 우리 남편을 싫어했어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흉보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형부나 형수들한테도 항상 성심껏 했으니까요. 전 그런 모습에 가슴에서 천불이 났지만 제가 화내면 오히려 우리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 참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먼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것은 형부들이었어요. 명절이 가까워오자 울 남편이 친정 가족 모두를 자기 레스토랑에 초대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우리를 싫어하는 언니들과 형부들까지 전부요. 저는 남편한테 당신 무시하는 언니랑 형부들을 왜 부르냐고 했지만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그럴수록 더 성의를 보여야 인간으로서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전 답답했지만 엄마랑 아빠가 너무 좋아하셔서 생각을 고쳐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일날이 되니까 정말 언니 부부들이 모두 왔더라고요. 전 솔직히 언니 부부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아마 얼마나 괜찮은지 눈으로 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 모두가 남편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가장 우릴 헐뜯던 둘째 언니랑 형부가 조용한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했고요. 물어볼까 했지만 그날은 명절 전날이라 직원들이 아무도 없고 저랑 남편만 요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바빠서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갖은 요리를 내오고 화려함에 엄마 아빠가 감탄을 하면서 다른 언니들에게도 먹어보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였나 네 번째 요리가 나왔을 쯤 사단이 났어요. 이 파스타 이거 스타일이 너무 구식 아니야? 요새 누가 이렇게 소스를 많이 내와? 질척거리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와 멋있네. 맛있네 이러겠지만 이게 완전 시장 파스타지. 어디 이게 레스토랑에 나올 물건이야? 매제는 이런 걸 팔면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라고 하고 다녀? 그렇게 운을 띄우니까 막내 형부도 거들어서 같이 비웃더라니까요. 매제가 친정 식구들을 너무 우습게 본 모양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탈리아 요리라면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야. 무슨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고 잔치상 펼친 줄 아나. 거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가족일수록 더욱 성심성의껏 해야지. 이게 무슨 이런 구닥다리 요리나 내놓고 말이야. 성의가 부족한 거야? 아니면 애초에 이 레스토랑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틱틱거리며 비웃더라니까요. 아주 무슨 이탈리아 요리 전문가 납신 것처럼 이리저리 품평을 하면서 아랫사람 아단치듯이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자 가만히 앉아서 눈치만 살피던 첫째 언니도 기다렸다는 듯이 음식이 처음부터 별로였는데
역시 수준이 그 모양이네 어쩌네 하면서 남편 레스토랑을 순식간에 겉만 번지르르한 질 낮은 식당으로 만들어버리더라니까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가족이 먹을 음식을 어찌 그렇게 성의 없이 했겠냐며 자기가 할 줄 아는 파스타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걸로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래도 첫째랑 막내 언니 부부들은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둥, 이런 사기꾼 같은 레스토랑 차려서 어머니 부인의 모임도 그런 식으로 속여 먹였냐며 매도를 계속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당황해서 계속 말렸지만 비아냥이 멈추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제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의외로 어이없는 곳에서 말리는 소리가 나왔어요. 식당 들어올 때부터 한마디도 안 하던 둘째 언니의 형부였어요. 둘째 형부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 레스토랑이 어딘지 알아보지도 않고 왔냐고 소리를 꽥 지르더라니까요. 놀라서 두 형부가 뒤돌아보니까 둘째 형부는 얼굴이 벌개져서 여기 오너가 우리 회사 계열사랑 공동으로 사업하는 외식 사업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즉, 우리 남편이 바로 그 대기업이랑 동업하는 사업가였던 거죠. 그러면서 둘째 형부는 자기네 대표님이 평소 여기 식당 오너랑 막역한 사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며 실력 자랑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걸 기억 못했냐며 아주 야단을 치더라니까요. 사실 형부들이 바깥에서는 대기업 다닌다고 으쓱거리면서 다녀도 회사 대표님 앞에서는 한낱 부하 직원들이니까요. 둘째 형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동안 두 형부랑 언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데 솔직히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둘째 형부는 여기가 지금 여의도에서도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고 벌어들이는 돈도 어지간한 기업 못지 않은 규모라고 정신들 좀 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시근덕거리며 야단치던 둘째 형부는 본인이 먼저 남편한테 사과를 했어요. 좋은 식당에서 대접해주는데 우리가 못 알아봤다고요. 남편은 또 평소랑 똑같이 한결같은 얼굴로 사과를 받아주었죠. 자리를 파할 때 엄마랑 아빠는 울 남편한테 정말 대견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셨어요. 저한테도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제 보니 너가 우리보다 남자 보는 눈이 더 뛰어나다고 그러시는 거 있죠? 전 씩 웃기만 했어요. 그렇게 그날의 자리는 난장판이 되었지요. 그 뒤로 새언니 부부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가 달라진 것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울 남편이 자기네 회사 대표랑 친하다는 것을 안 뒤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대표님이 이번에 그 식당 가신다는데 어떻게 같이 가서 눈도장 좀 찍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전 지금까지 언니랑 형부들 태도 생각해서 이런지하에 거절했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국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으니까 부지런히 아양을 떨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남편이었어요. 울 남편은 무시받을 때도 지금도 늘 한결같아요. 항상 예의 바르지만 그래도 형부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딱 거절하는 것이 이야 인류 레스토랑 대표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도 저희 남편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 직원들이 귀띔을 해줬어요. 남편이 하루에 웃을 때가 딱 한 번 있는 것이 퇴근해서 절 볼 때라고 하네요. 그만큼 과묵하고 감정 표현 안 하는 남편이지만 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정말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깔보다가는 나중에 어떤 후회가 밀어닥칠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 새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도 제 언니랑 형부들보다 더 현명하고 자상한 사람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채널에는 재미난 사연과 이야기 많으니 다른 것들도 들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